2021년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통합공모사업 설명회를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얼굴을 숨기고 화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질문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 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끝나고 목표 종료 시간은 오후 6시지만 끝나고 모든 분들의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있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지금 참여하는 사업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교육에 첫 번째를 장식하는 함께 읽어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한번 모바일이니까 마이크는 안 켜져 있으시겠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궁리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협력적 생활관계망이다. 네, 왜 이 얘기를 처음 하냐면 선생님들이 이 공모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선생님들 하시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에 관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웃들의 관계망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사업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씨앗기 사업에서는 지원이 됐지만 새싹기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사업 심사에서 공공성 부분에서 담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에 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 모임을 구성하고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사리를 상설화하고 종합적인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금 했던 얘기 왜 또 하냐 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새싹기 사업을 내신다는 건 주민 모임 구성은 끝나셨어야 돼요. 우리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이렇게 모이는 게 어려운 단계라면 새싹기 사업이 아니라 씨앗기 사업을 한 번 더 참여해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건 주민의 필요와 주민의 계획, 주민의 실행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네, 일순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주민의 필요는 네 처음 해보는 줌 교육이라 좀 원활하지 못함이 있네요. 네, 꺼졌습니다. 우선 주민의 필요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은 잘 짤까요? 바로 필요한 사람이 계획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실행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당연히 계획을 짠 사람이 실행을 가장 잘합니다. 새싹기 사업까지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간혹 동에서 아니면 어떤 행정동 직원이 주민들 이름만 빌려서 사업을 내거나 혹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모임 회장님이 억지로 시켰거나 이런 사업들은 보통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획이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실행을 계획에 따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실행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의 규모는 우선 자유공모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웃 만들기, 우리마을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공모사업으로는 골목 만들기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총 5가지 분야를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요. 1차 공모사업에 나온 사업은 우리마을 활동 지원 사업, 골목 만들기, 공동체 공간 활성화 이 3개 사업이 나왔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4월에
이웃 만들기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합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민 3인 이상이 참여하실 사업을 선택하고 방문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을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총 예산은 1억 3,400만 원이고요. 선정 건수는 6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학기 사업으로 52개 사업, 새싹기 사업으로 13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차 공모 사업엔 새싹기 사업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여해보시는 주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은 시학기 사업, 4월에 나올 시학기 사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하는 추진 일정이에요. 1차 공모사업, 우리마을활동지원사업, 공간활성화, 골목 만들기는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리고 접수는 2월 19일 날 마감될 거예요. 그리고 심사는 2월 달에 이제 접수 마감한 후에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가장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된다면 마스크를 끼고라도 제한적 참여 심사를 진행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전화 인터뷰, 그것도 어렵다면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협약을 하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조금 교부가 3월 중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4월에 지방선거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 행정하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조금 교부와 협약과 무관하게 선거 전에는 주민들 많이 모으는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돼서 9일날 협약을 하시더라도 뭐 스태프 회의나 운영진 회의 아니면 사업 계획 정리하는 이런 시간들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은 협약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산보고는 11월 15일까지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금은 접수 기간이에요. 2월 19일 오후 6시 이후에 들어온 서류는 저희가 대학 졸업 논문 수준, 박사학위 논문 수준으로 서류를 갖고 오셔도 접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잘 체크하셨다가 꼭 시간에 맞춰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성인데요. 이 사업이 공공의 과제 해결과 마을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링 모임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학기 사업에서 모임 형성을 위하여 볼링 모임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주민 모임이 없던 상황이니까 마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새싹기 사업에서 보면 주민 모임 형성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에요. 주민 모임은 이미 형성됐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과제 해결이라든지 공동체 형성에 보다 많은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들과의 공동체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볼링을 합치기만 하는 모임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어렵겠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익성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임 간 연대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계속 볼링 모임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볼링을 쳐서 내가 행복하다, 참여자가 행복하다는 시학기 사업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참여자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 시학기 사업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평가받으셨다고 해도 새싹기 사업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 참여자가 아닌 다수의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임만 활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이 다른 지역 모임들과 어떠한 연대를 하고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이, 어떠한 상승 효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송파구 마을자치센터를 예를 들면 마을자치센터가 마천동에 있기 때문에 마천동 주민분들은 이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전역에 있는 주민들과 사업을 연대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가까운 주민들과 더 연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사업 제안서에 저희 뭐 인근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을 계획해 본다든지 아니면 마천 1동, 마천 2동 주민센터랑 회의를 구축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공익성을 담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과 예산의 현실성이에요. 저희가 공모사업 예산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주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 500만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효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었는가 혹은 사업 수행 경험이나 수행 가능성은 있는가 예산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성됐고 현실적으로 작성됐는가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 모임이 지속 가능한가 자립이 가능한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침이 나와서 그래서 사업의 현실성과 예산의 현실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산은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보조 비목별로 적당한 비율로 규칙에 맞게 작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나 뭐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간 파트너십은 선생님들 사업 목적이 왜 그 사업으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러니까 뭐 사전에 조사를 했다든지 회의를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네 모임 안에 의사결정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대한 결정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지역 자원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은 선생님네 활동이 본인들의 활동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볼링 모임을 다시 예를 들면 모여서 볼링 열심히 치시는 건 끝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역 뭐 다른 볼링 동아리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배우고 싶은 분들을 찾아서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뭐 볼링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자원, 우리 동네에 다른 어떤 단체와 협업을 진행해 보는 것.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이런 곳들과 연대가 되어 있고 뭐 통반장 협의회의 통장님이 모임을 홍보해 주기로 하였다. 뭐 이런 것들을 민간 파트너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여담인데 제가 오늘 이걸 3번째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원 제외 사업으로는 선정 이후에도 취소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다른 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일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에서 사업을 내셨는데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주민들이 대여해 갈 수 있게 한다는 고유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주민 모임은 사실 이 단체 고유 목적 사업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일회성 행사, 사업 예산이 500만 원인데 축제에 500만 원을 한 번에 털어버린다. 이런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하고요.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변경하시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복지 사업이랑 일반 강좌 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우선 단순 복지 사업은 수혜자와 시혜자가 명확히 나누어져서 내가 누구를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삼계탕 갖다 주는 사업은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거기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삼계탕 선생님들보다 훨씬 잘 만드세요.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것은 가능해도 도시락 단순 배달 주민들이 만들어서 도시락 갖다 주고 뜨개질해서 갖다 주고 시약기 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씨앗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주민 모임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새싹기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좌 운영 역시 사업 계획 자체가 강의 내용, 전시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사업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 그리고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모임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특정 종교 교리 전파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모임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 같이 108배를 올리고 시작을 한다든지, 뭐 다 같이 묵주기도를 바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개인의 종교야 자유지만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종교적인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안 돼요. 그리고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역시 뭐 저희 송파구 국회의원인 뭐 김웅 의원이나 남인순 의원이나 뭐 배현진 의원이 모임에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뭘 만드시는 거 얼마든지 되지만 그분들의 당선을 위하여 뭐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정견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뭐 모임 진행할 때 마이크 껴서 이야기를 한 말씀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1차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공고문과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내시는 사업 중에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은요. 새싹기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만들기 모임 같은 경우에 도시락을 만들려고 모여서 활동하시는 거 말고 우리 공동체를 안정화하기 위한 회의 구조나 논의 테이블 아니면 정기 모임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도시락 만들기 끝나도 우리 모임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도시락 모임은 지금 우리 지역의 필요인 거고 우리 지역의 필요는 그때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마천동 뭐 문제는 저수지에 누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사업 아이템으로 잡으셨다면 그거 말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회의 구조, 논의 테이블 이런 장기적인 활동을 필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출하시려면 주민 모임의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이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 분야는 자유롭게 선정하시되 공공성에 대한 담보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씨앗기 모임 때처럼 주민 모임 형성의 가치로 지원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주민 모임은 이미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활동이 우리 동네에 어떠한 필요를 해결하는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새싹기 사업으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모사업 참여하시는 주민들 중에 밖에 오지랖도 넓으시고 막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 다른 모임이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이 사업에 들어오시면 선배 모임으로서 다른 모임도 좀 챙기고 그리고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다른 활동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 사업이랑 이런 것들에 전화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거 하는데 참여해 주세요. 이런 것들 같이 해주세요. 홍보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역할과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활동 지원 사업을 내실 때는 동네 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모임 공간이 있는데 마천동을 예를 들면 마을자치센터에 제가 지금 이 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굳이 모임 공간을 임대하기 위해서 돈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려면 우리 동네에 이런 곳에서 공간을 쓸 수 있고 이런 곳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 조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네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형성과 안정화와 더불어서 동네에서 같이 활동하셔야 돼요. 씨앗기 사업에서는 우리 모임만 만들면 됐어요. 우리 모임만 일주일에 한 번 만들면 꼬박꼬박 만나고 뭐 하기로 한 거 딱딱 하면 되는데 이 새싹기 사업에서는 우리 동네에 다른 활동은 뭐가 있는지, 우리 모임에서 다른 활동과 같이 해볼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거예요. 도시락을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도시락은 수혜자와 시혜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적합하진 않지만 씨앗기 사업에서는 그 도시락을 만들어보고 모임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새싹기 사업에서 그 사업을 하시려면 자원 배분을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배분 계획을 짜셔야 돼요. 혼자 짜는 게 아니라 지역 자원, 동네 관공서랑 그리고 배달은 우리가 다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직능단체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의 A부터 Z까지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가용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 때는 내가 관계가 없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기고 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주민 모임도 이제 선생님들의 주민 모임이 태동하고 안에서 건강하게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면 튼튼한 신생아, 잔병치레 안 하는 어린이 정도인 거예요. 선생님네 모임이 진정으로 오래가고 영속할 수 있는 모임이 되려면 외부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골목 만들기 사업은 물리적으로 골목을 맞대고 있는 주민 모임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 골목이 아니라 동보다, 통보다, 반보다 작은 우리 옆집 있죠. 우리 옆집, 그 윗집, 그분들과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아파트 단지는 골목이 아닙니다. 그 단지 안에 있는 길은.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골목 만들기 사업을 내신다는 건 골목 반상회를 꼭 구성하셔야 돼요. 우리 옆집 사는, 옆집 사는, 윗집 사는, 그 아랫집 사는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빌라 사시는 분들 중에 밑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실 밑집 사람하고 회의를 같이 하다 보면 그분도 이제 그 회의 주제에 그런 안건이 나오면 좀 머쓱하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골목에 의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 골목 너무 쓰레기를 그 쓰레기 배출하는 날 일몰 후에 안 내놓고 아무 때나 내놓는다. 혹은 뭐 우리 골목 주차를 조금 안쪽부터 차곡차곡 하면 더 많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골목은 주차를 차곡차곡 안부터 딱딱 붙이자. 그리고 빼달라는 전화는 받자. 뭐 이런 식의 지역 의제가 실행되는 것이 골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옆집, 윗집 사람들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 사업의 활동 장소는 그 골목이어야 돼요. 골목 사람들이 만나서 골목에서 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축제 장소를 갑자기 뜬금없이 외부 뭐 공원을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 골목에서 우리 집 앞에서 그래서 활동 장소는 주민이 있는 골목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 만들기 사업은 정말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윗집, 옆집 사람하고 회의를 만들어서 행사를 한다. 그 행사가 어떤 행사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 1은 꼭 골목 반상회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거여동에 거점형 활력소를 짓고 있어요. 주민 모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점형 활력소를 짓고 있는데 그 활력소 완공 전에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모임 공간을 내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사업 종료 시점 10월 말일까지 공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고 공동체 거점 공간의 회의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희 이번에 1차, 2차 설명회를 저희 센터에서 했어요. 이게 이제 1차, 2차가 아니라 1차 공모사업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회를. 근데 저희 센터가 마천동에 있다 보니까 저기 풍납동이나 삼전동 분들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공동체 거점 공간에서 설명회를 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 운영자 네트워크 모임을 기획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다른 공간들이 저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간들하고 회의는 어떻게 할지 아니면 우리가 너네들 어떤 걸 도와주면 될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주민들이 모임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모임이 10번 쓰거나 10개 모임이 한 번 쓰거나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잡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모임이 쓰시는 걸 더 좋게 보겠죠. 그리고 우선 독립적인 모임 공간이 제공이 돼야 돼요. 뭐 안방에서 모임을 해라.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무실이나 뭐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에게 독립적인 모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궁금한 걸 받을 시간인데 저희가 줌이다 보니까 끝까지 하고 한 번에 받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동그라미라도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류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생긴 서류를 지금 보고 계시거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은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거가 되는 사업이에요. 2020년 이웃 만들기 사업 150만 원 받았다. 2020년 우리마을 활동 지원 사업 500만 원 받았다. 2017년 마을예술 천적수 2천만 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사업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 구분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주민 모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단체는 종합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 중에 고유번호증 있는 곳, 아니면 법인 이런 데서 단체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지원 사업 경험은 이 사업의 경험이 있다고 연속이 아니고요.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신 분만 연속, 다른 사업 경험으로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 내시는 분은 신규입니다. 그리고 제안 사업명과 모임명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모임명은 가급적 8글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저희가 홍보 인쇄물을 만들 때 씁니다. 모임명이 긴데 있죠. 뭐 저희 송파구에 문정이동 회미리 아파트 봉사단 이런 경우에 공식 약어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동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마천동 아니고요. 마천 1동이나 마천 2동입니다. 가락동 아니고요. 가락본동, 가락 1동, 가락 2동입니다. 잠실동은 엄청 많죠. 이거 꼭 행정동으로 기재해 주세요. 저희가 선정된 모임들 동주민센터한테 알려드릴 거거든요. 선생님의 동에 이런 모임 선정됐다. 그러니까 꼭 행정동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은 자부담 사업비가 있어요. 이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를 합쳐서 총 금액으로 예산 작성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라. 그리고 이 모임 현황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띄웠냐면 여기 주소 전체 저희가 우편물 발송하려고 이 주소 받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개인정보를 저희가 철저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저희 홍보물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개인정보 그 취소 이런 것도 같이 보내드리잖아요. 저희는 저희랑 송파구청 요 두 기관만 사용하는 거니까 주소 걱정하지 말고 전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보시면 지금 이 서류는 화면 공유가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에요. 음영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 전년도 성과 모이게 된 계기 이 제안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PT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업명은 저희 센터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제안사업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센터는 모임명이 송파구 마을자치센터가 되겠지요. 선생님네도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 경로는 홍보 문자 메시지 센터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지인 소개 이런 거 자세히 적어주세요. 저희가 그쪽을 홍보를 강화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전년도 평가인데요.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셨다면 그거 아니면 이 사업을 낼 수 있는 근거 사업을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이 작년도 성과 및 한계 전년도 평가 부분은 선생님들의 스펙을 자랑하는 곳인 거예요. 이 제안서는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예산을 주면 이 사업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잖아요. 그거를 해본 경험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큼 잘해왔고 어떻게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초과해서 달성했고 이걸 적는 곳이고요. 이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도 다 가는데요. 회계 처리가 어려웠어요. 라고 10명, 선생님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 제안서 뭐라 그랬죠? 선생님들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서 극복했다. 어떻게 해서 잘했다. 모임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웠어요. 네, 어떡하라고요? 어려웠지만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같이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결국은 잘할 수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류는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을 꼭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모이게 된 계기와 제안 배경인데요. 모임 형성이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는지 사업 주제 선정이 주민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로 든 도시락 모임을 계속 예를 들면 왜 하필이면 당신의 동네에 도시락 모임이 필요한지 왜 그걸 우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떠한 회의로 결정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목표는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코로나도 없고 내가 홍보 모집을 하는데 10명 모았는데 20명씩 모집이 되고 막 예산은 막 원 단위까지 모두가 맞아떨어지고 3명이 나와야 되는데 30명이 나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 내가 목표한 바대로 진행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에는 우리 모임에는
우리 송파구에는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생기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랑하는 시간이죠. 우리 아이템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 세부사업 운영 계획인데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적냐면 제안서만 보고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실행이 가능하게.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사업 계획을 했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죽었어. 그러면 제가 하늘에서 봤을 때 아, 훌륭하게 진행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자세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제안사업에 처음 들어온 내용이 방역계획이에요. 저희 코로나19가 작년에는 소나기일 줄 알았는데 올해 보니까 뭐 소나기가 아니라 아예 생태계가 바뀌었죠. 비가 계속 옵니다. 뭐 그렇다고 예산 받았는데 코로나라고 계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역을 하며 모임을 진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엄마 흰색이라 안 보이네? 자, 읽어드릴게요. 저희 오늘 설명회에 사용한 규칙인데 체온 측정 전엔 입장하지 않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손소독을 진행합니다. 새 볼펜으로 출입장 모형부를 작성합니다. 개인 물품 이외에 가급적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 중에 마스크 벗지 않습니다. 마스크 벗을 일이 생기면 강의장 밖으로 나가서 용무를 해결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방역을 할 건지를 방역 계획 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거리두기 단계별로 모임을 몇 명까지 하겠다. 뭐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지 않으면 줌 회의를 하고 실무자, 그러니까 대표 제안자 3명만 오프라인 모임하겠다. 이런 식의 방역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내용은 우리 동네 CU 편의점에서 우리 홍보물을 붙여주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 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사업 내용을 밴드에 올려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적을 거 없어요가 아니라 없으면 전화하셔서 지역 자원들에 전화하셔서 채울 걸 만들어주세요. 뭐 동네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오전 시간에 공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은 확장성에 대한 계획과 홍보 채널, 그러니까 우리는 밴드 운영하고 카카오톡 단톡방 운영하고 SNS 활용하고 그런 걸 한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어떠한 회의 구조로 누가 어떤 역할들을 맡는다. 이런 걸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계획인데요. 예산 계획은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항목을 몇 개, 몇 번 산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산출 내역은 집행 기준에 보조 비목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나? 저기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줌 회의를 줌 교육은 또 처음 진행해 보는 거라. 네, 여기 예산표에 보면 이렇게 식비가 아니라 간담회비 가로 열고 식비, 버스 임차가 아니라 단기 임차료 가로 열고 버스 임차, 이런 식으로 예산표에 나와 있는 보조 비목, 여기는 재료비 소모성 물품 구입이죠. 앞뒤가 바뀌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보조 비목을 활용하여 작성하셔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 명단과 업무 분장표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거 전화해보고 내셨는지 안 해보고 내셨는지 어디서 아냐면 이메일 빈칸이신 분들은 보통 전화 안 한 거예요. 내 핸드폰에 이메일 주소는 없고 전화번호 없으니까 그 사람 이름 빌려서 낼 때 그렇게들 하는데 이메일 주소도 꼭 채워서 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연판 서명 형식으로 참여자 명단에 있는 분들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김태곤, 원일순, 이혜원 이런 식으로 대표 제안자 말고 위에 여기 이름 넣으신 분들 있죠. 여기 이름 넣으신 분들의 명단을 연판으로 작성합니다. 단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본 동의서는 선정 협약 후 원본 제출합니다. 사업 제안서 제출하실 때는 이름만 써서 내시고 선정되면 사인 다 받아오세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화면 공유를 새로 해야 되는구나. 제가 줌 교육이 처음이라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넘어가라. 우선 활동비예요. 활동비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시간을 15시간 이하라 14시간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활동비는 1시간에 1,700원이고요. 아도 쳐서 10,000원 주시면 안 됩니다. 아도가 표준어인가요? 어쨌든 깎아서 10,000원 주시면 안 되고 1,700원을 드려야 되고 보조금의 20%까지 편성하실 수 있고 공간 활성화 사업은 50%까지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비에 오해가 조금 있으신데요. 대표 제안자 3인과 실무 책임자 1명이 받을 수 있는 건 예외적으로 열어드린 거지 당연히 받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활동비는 원칙적으로 우리 모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력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1명도 없다. 운전하는 사람 돈 줘야 되잖아요. 운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돌봄 서비스, 우리 애기 엄마들 많아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분은 우리 모임 회원이 아니니까 그분에게 드리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제안자나 실무 책임자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예외적으로 열어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담회비가 이제 식다가비가 간담회비로 바뀌었는데 식비는 1인 1식 8,000원, 다가비는 1인 1식 4,000원입니다. 초과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그러실 수는 있어요. 10,000원짜리 먹고, 그러니까 10명이서 10,000원짜리 먹었어요. 그럼 10만 원 나오죠. 원래는 8만 원밖에 못 쓰는데 8만 원은 사업비 카드로 쓰고 2만 원은 개인 카드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영수증에 10만 원 하고 8만 원, 2만 원 이렇게 영수증 2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8만 원만 집행하시는 건 가능한데 지원금을 8,000원 이상 쓰시는 건 무조건 환수 대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가되는 비용은 자기 돈 쓰는 거예요. 나중에 줌으로 교육받을 때 더 써도 된다 그랬다 그러시면 안 돼요. 추가되는 비용은 자기 돈 쓰시는 건 괜찮지만 사업비에서는 꼭 8,000원, 4,000원 주시고요. 다가비 쓴 날은 식사비 결제하지 마시고 식사비 쓴 날은 다가비 결제하지 마세요. 꼭 같이 써야 되는 날이 있으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긴 한데 외우기가 복잡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하나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강사비는 1시간에 12만 원, 2시간에 20만 원 기준이고요. 12만 5천 원이 넘으면 원천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원천 징수는 센터에서 1일하고 10일 사이에 센터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뭐 한두 번만 와서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원천 징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실비정산해 드리고요. 기타 사업비로 입장료, 여행자 보험 이렇게 해서 교육비라는 품목이 우편 요금하고 이체 수수료가 포함이 돼서 기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통장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는데 기존 통장을 계속 쓰시는 분들은 보조금이 입금되고 그 다음 찾아오는 보름인가? 15일인가가 수수료 면제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체 수수료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외협의는 버스, 그러니까 시외버스, 시내버스, KTX, 기차만 교통비로 지원이 됩니다. 교통카드를 쓰시거나 유류비가 지원되진 않아요. 지하철 타거나 그 시내버스 이용하는 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임 차료는 실비로 정산해 드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사업장이 업종업체에 임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물건을 빌려올 때는 그런 사고가 잘 안 생기는데 카페 공간 빌리고 공간 사용료 드릴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좋은 마음으로 시간당 1,000원의 공간을 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은 안 하셨겠죠. 그런 데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기 임차료를 사용하실 땐 그 결제하는 업체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홍보 인쇄비는 쓰신 만큼 돌려드리고 회의비, 심사비, 원고비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부 회의 심사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회의에 저를 초대할 때 저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모셔왔을 때 드리는 돈입니다. 내부에서 회의하고 내부 분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외부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 뭐 다 저나 뭐 전에 다른 일하던 상근자나 이런 분들을 모셔올 때, 그리고 원고비도 우리가 글 썼다고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글 부탁할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45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해드리지 않았어도 공고문과 집행기준에 있다면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설명해드릴 수 없어서 압축 버전으로 설명해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어떻게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 보시면 제가 마이크 일수 선생님이 켜드릴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 줌이라 질문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질문이 한 분도 없네요. 채팅으로 신청하셔도 마이크 켜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네. 김경희 선생님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부자가 뭐 강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게 이제 사용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강사비는 원칙적으로는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만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임 참여자가 진행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강사비 지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는 말이 요즘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할 줄 아는 걸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데 강사비 편성은 지양하고 있고 규정으로는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만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강사비는. 근데 심사비와 원고비, 회의비는 참여자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그런 지적을 꾸준히 받는데 네. 자부담으로 재능 기부를 비용화해서 맞춰주는 정책이 시행이 됐다가 실제로 그거를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없어진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만들기 강사가 주민들을 조직해서 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사업비의 9할을 강사비로 가져가요. 그러면 내부자 강사비 지급이 가능하면 그런 구조도 가능해지는 부작용이 조금 있어서 시행이 조심스러운데 우선 규정은 그렇습니다. 경희 선생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작용이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예산을 한 곳에 올인하는 경우는 선정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조금 개방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꼭 참고하여 내년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임 선생님 지금 채팅으로 질문 주셨는데 C학기 사업은 오늘 설명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1차 공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4월 달에 C학기 사업 우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나올 때 또 한 번 설명회를 해드릴 겁니다. 7월에 이웃 만들기 나올 때도 또 해드릴 거예요.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채팅도 보고 있으니까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요. 손들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신가요? 그래서 올해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만 드리면 올해 방역 계획이 새로 추가됐으니까 그 부분 작성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이니까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러면 50분 동안 진행된 2021년 송파구 마을자치센터 통합공모사업 줌 설명회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궁금하신 건 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